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재입니다. 오늘은 이정선 예비후보와 만나봅니다.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선 예비후보님 광주교대 총장을 직전에 역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감 예비후보 이정선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 말까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아직 6년 광주교대 교수로 재직할 수 있는 젊은 교수입니다. 저는 서석교회의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CCC 젊은이들의 이 크리스천 모임인 이 CCC의 이사로서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CBS 매거진에 가장 이렇게 어울리는 인사 말씀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시 교육감 제가 듣기로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년 전부터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준비하셨다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광주시 교육감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광주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바꾸라고 하는 시민들의 명령을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그 혁신학교에 대한 졸속 추진, 그리고 교구제 납품 비리, 또 끼리끼리 인사 등 무너져가는 광주교육에 소식만 가득하잖아요. 특히 청렴도 전국 꼴찌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와 슬픔마저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 역시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치되어 있고요. 학교 밖 아이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자살률, 그리고 학교 내 성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초 학습 역량이나 수능 성적 역시 갈수록 이 아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광주라고 하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파하는 광주 교육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광주 교육을 교육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시민과 함께 혁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삶을 바꾸고 교육으로 광주의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혁신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광주시 교육청 청렴도 전국 꼴찌 연속 2년 연속 꼴찌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장기국 교육감, 진보 교육감 뭐를 대표하면서 8년 동안 이렇게 교육감을 하시면서 뭐 학교 내 촌지근절 이런 걸 굉장히 치적으로 자랑으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청렴도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이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모두 다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거는 겉으로 표방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청렴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이 무능이나 불통이나 아니면 청렴 행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이 불통과 이 말하자면 또 청렴 최하위의 이러한 이 광주의 현주소를 바꾸고 또 이러한 것을 혁신하는 첫 번째 혁신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뭐 슬로건이 궁금한데요. 뭐 어떤 슬로건을 준비하셨습니까? 내 아이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혁신 교육감이 되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교육은 아이들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광주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는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 진로 직업 맞춤형 교육을 펼치고 토론 있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대계획을 시작할 것입니다. 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교육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이제 진학을 할 때 우리 아이가 특정 학과에 진학을 한다. 예컨대 역사학과에 진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역사와 관련 체험도 하고 역사와 관련된 봉사활동도 하고 역사와 관련된 교과도 듣고 학점도 따고 그래서 이 역사와 관련된 대학에 진학할 때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가야 우리 아이가
더 네. 나은 그리고 더 바람직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관심도 갖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미래의 직업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진로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직업도 고려한 진로 교육.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광주시 교육청 청렴도 2년 연수 최하위는 뭐 지금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부끄러운 지금 우리 광주의 현 주소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후보님 사실 많은 예비 후보님들이 이 사실을 분노하면서 많이 이번에 교육감에 많이 출마하셨던데요. 만약에 교육감이 되신다면 광주시 교육정책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지 그리고 후보님만의 교육정책 방향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2월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혁신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이제 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혁신은 시민들에게 교육 권력을 내어주는 혁신이고요. 네. 두 번째 혁신은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입니다. 네. 8년의 진보 교육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불통과 아마 무능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들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요. 시민들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무관심에 빠졌지 않는가. 그래서 이때 이제 혁신은 개방과 소통이고 네. 변화와 새로움입니다. 네. 이 혁신은 행정과 연구와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일 것입니다. 닫혀있는 광주교육의 문을 열어서 교육 권력을 교육 주권자이신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시민과 함께 광주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시민에게 교육 권력을 내어준다. 네. 아, 그리고 지금 8년의 진보 교육감은 불통과 무능이었다. 네. 아, 시민에게 교육 권력을 내어준다. 이게 얼른 이렇게 그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예, 교육 주권자는 원래 시민 아닙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그걸 위임받아서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교육 주권을 가졌던 시민들에게 주권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네. 선생님들에게는 잡무나 교육 이외의 것들로부터 전부 면제를 해줘서요. 행정 업무도. 예, 행정 업무로부터 네. 면제를 해줘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위 교육 시민, 그러니까 광주 시민 교육 지원청을 네,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1번 첫 번째 공약입니다. 아,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후보님 공약 중에 제일 눈에 띕니다.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이거는 예.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 협치 모델이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교육 주권을 되찾게 되고 교육 지원청이나 학교나 교사는 불필요한 업무가 없어지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는데요. 예. 저희들은 이 교육시민지원청을 통해서 4가지 큰 행정 업무를 이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돌봄교실과 방과후, 네. 그리고 진로 취업, 학교 폭력과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등을 이 기구에서 전담하게 되고요. 예. 여기에서는 또 독립적인 인사 그리고 예산권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에 대략 교육청 예산의 1% 정도인 200억을 여기다 지원하고요. 네. 또 개방형 시민 공모를 통해서 광주 시민교육지원청장을 선발하고요. 예. 아까 얘기한 4개 사업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또 운영되어질 건데요. 그런데 이제 시민교육지원청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5개 구청과 네, 그렇습니다. 네. 5개 구청과 시청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시장 출마자 그리고 구청장 출마자에게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드렸어요. 네. 그중에 이제 몇몇 후보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민교육지원청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 시민교육지원청. 제가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게 하고 네. 나머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라고 할 수 있죠. 돌봄교실과 방과후 진로 네. 취업, 학교 폭력과 상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업무.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시민청에서 전부 다 주관하게 된다. 그렇죠. 아, 별도로 독립기구를 만드는 거네요. 지금 교육청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교육청하고 별개의 것이지만 교육청의 예산으로. 예산과 교육청의 인력이 파견을 나옵니다. 그리고 예. 시청의 지자체 예산과 그 담당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자체도. 네. 그런 분들이 같이 나와서 협치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은 또 오셔서 메꿔주고 그래서 예컨대 방과후 그러면 방과후 이 연합회의 담당자들도 오셔서 그들의 업무를 그들의 고민을 그들의 행정과 관련돼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이 기구가 바로 교육시민지원청입니다. 예.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요. 전국에서 새로운 모델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지금 교육청 내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서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시청과 구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중복된 업무를 그렇습니다. 시민청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아서 그렇습니다. 교육에 관련되어진 것을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행안부나 여가부에서 교육에 관련되어진 사업들을 많이들 내립니다. 네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중복되어지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시민교육지원청이고 이것을 교육청이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청장은 시민 개방형 시민 공모를 뽑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은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함께 내고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만 하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게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조만간 시장, 구청장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네네. 이분들하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하면 당연히 성과가 될 수 있겠다는 당연히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하겠습니다. 이게 그 교육부의 뭐 심의라든가 뭐 교육부의 뭐 이렇게 이런 그 결론 없이 그냥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이거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의 교육부에서 많은 이 교육 관련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양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지역의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통해서 이건 가능할 가능하지 것이다. 않습니다. 네, 굉장히 뭐 괜찮은 혁신적인 획기적인 그러한 저희들의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왜 우리 지역의 성적이 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인성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과 이 소위 생활지도 삶에 대한 지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오로지 연구하고 그래서 잘 가르치는 방법,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어떻게 하면 삶의 이 인성을 올바르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념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실력 광주가 퇴색되어 있는 이러한 실력 저하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갈수록 소위 사나워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것들도 많은 부분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심으로써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함으로써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개선되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또 무등 글로벌 프론티어 이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적인 정체성, 역사의식, 그리고 인문학적인 역량, 토론이나 토의와 관련된 역량,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 학부모, 시민이 중심돼서 스스로 설계하는 체험 중심의 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운영을 할 건데요. 대략 지금 6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 이 한 5천 명 정도를 해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몇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광주에 지금 진료소가 나가 있는 데가 네팔이나 부탄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와 연계해서 해외 봉사 활동을 하고 나눔 연대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나 하와이나 멕시코나 이렇게 이어지는 소위 항일운동 발자취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를 같이 탐험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같이 가봄으로써 하는 역사 프로젝트 자긍심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노벨상 수상자 배출 국가 있잖아요. 그리고 창의성 교육 선진 국가를 탐방해 봄으로써
창의 탐방하는 창의 융합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총칭 글로벌 모든 글로벌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DMZ의 네. 이 체험을 하거나 북한으로 이제 조만간 현실화될 것 같은데요.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하나하나가 포함돼서 6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준비하시면서 학부모들 많이 만나보셨죠? 그랬습니다. 학부모들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떤 말씀하세요? 참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주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참 이대로 있다가는 광주에 미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광주에서 과연 계속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이러한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네. 학부모들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그 실력, 기초학습 역량 관련해서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을 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놀게 내버려둬서 되겠는가. 실제로 이제 그 기초학력 미달이 전국에서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네. 상급학교 진학률이 과거에 비하면 반토막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수 아이들이 해마다 한 1,000명 정도 타지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네. 그런데다가 해마다 한 1,50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로 이렇게 네. 내몰리고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 갈수록 늘어나고 학교를 있는데 그만두는 학생들이 1,500명이나 됩니까? 1,300에서 1,5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대략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걱정은 안전한 교육 환경이에요. 네. 최근에 보도된 성면학교 네. 아니면 미세먼지, 친환경 급식, 안전한 통학로 확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광주시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622개 유초 중고등학교 중에 아직도 성면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가 217개 학교나 돼요. 3분의 1이 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교체 작업을 2027년까지 마친대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10여 동안 우리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다른 것보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이제 학부모들의 걱정은 뭐냐면 밀어붙이식 불통 무능 행정. 이것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왔던 수완지구 과밀학교 문제, 중고등학교 배정 문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그리고 이제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하려고 했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그 실정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거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교육청의 의도대로 이렇게 밀어붙이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 소통하지 않고요. 소통하지 네. 않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왜 북한 수학여행 국민청원 하라고 공문 보냈잖아요. 교육청에서 공문 보냈던데요. 네, 이러한 공문도 어떻게 보면 불통행정에 학부모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서 지시 일변도 하는 것들은 불통행정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정선 예비 후보와 말씀 나누는 동안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이 광주시 교육감이 돼야 되는 이유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어진 출마 예정자 중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육 전문가는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늘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토론했습니다. 광주교대 총장 시절에는 광주교대를 전국 교대 중 1위로 만든 검증된 교육행정 CEO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광주 교육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또 미래 4차 산업에 맞아서 새로운 직업과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후보가 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혁신교육감 제가 가장 적임이 아닐까 해서 이 혁신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정선 후보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감 이정선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